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작은 도시 올버니에서 바보라고 불리던 아이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9살 때 학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특수학급으로 보내졌던 그 소녀가 나사가 주최한 청소년 우주탐사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사람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이 소식은 빠르게 전 세계 언론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질문을 받으면 눈만 깜빡이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한국인 소녀였던 그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교의 평가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녀가 고등학교 졸업도 어려울 거라고 단정지었죠.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별을 잇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천재였습니다.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그 아이가 어떻게 전 세계를 놀라게 했을까요? 그녀가 겪었던 편견과 오해,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집어버린 기적 같은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수입니다. 지금은 MIT에서 천체물리학을 전공하며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교육개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9살에 저는 조용하고 겁 많은 아이였고 낯선 미국 생활과 영어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이민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학교에서 마주하는 하루하루는 끊임없는 좌절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매일 밤 제게 천문학 책과 한국의 옛날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저를 위로했고 저는 숫자와 별자리에서 특별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여전히 저는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한 지시도 따라가지 못했고 테스트 점수 역시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께 지수는 일반 학급에서 학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리 설명해도 학교 측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고 그렇게 저는 특수학급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특수학급으로 배정되었을 때 학교에서는 누구도 제게 큰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내며 친구도 없었고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천문학 관련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무언가 저를 강렬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별과 행성, 우주의 비밀이 담긴 그 책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그 책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저의 호기심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책을 함께 읽고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며 수많은 질문과 답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바보가 아닌 별을 이해하는 특별한 소녀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점차 저는 자신감을 회복하며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수업 시간에 교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복도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던 저에게 처음 보는 어른이 다가왔습니다. 낯선 여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머리가 반쯤 희끗한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죠. 그분은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별 좋아해? 당황한 저는 대답을 못하고 눈만 깜빡였지만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천문학 책을 보고 알아차리셨나 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올리비아 터너 교수님이었습니다. 지역대학에서 천문학을 가르치던 분이셨죠.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저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이 책, 네가 읽은 거야? 교수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녹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수님은 매주 한 번씩 학교로 찾아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교수님만큼은 달랐습니다. 수학 문제를 던져주시고 별자리 퀴즈를 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문제들을 척척 풀어냈고 교수님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넌 바보가 아니야. 오히려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은 제게 처음 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특별하다고 말해주는 걸 저는 오랫동안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교수님은 매번 따뜻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고 그 작은 변화는 제 안에 큰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루는 교수님이 작은 종이 뭉치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건 아주 쉬운 문제야. 별자리 좌표를 계산하는 연습인데 해볼래?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잘못하면 또 바보라고 놀림받을까봐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틀리는 건 네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야.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연필을 들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숫자들을 적어 내려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수학이, 별자리가 두렵지 않다는 걸요. 오히려 저는 숫자들과 선을 연결하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교수님은 저를 조용히 안아주며 속삭이셨습니다. 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아이야.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스스로 별자리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별을 하나하나 연결하고 이름을 외우고 좌표를 계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라는 작은 아이가 세상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걸. 지수야, 이번에 우리 학교 과학 전시회가 열리는데 너도 참가해 볼래?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아직도 교실 복도에서 저를 바보라 부르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발표를 잘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야. 너만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야.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고 가슴이 벌렁거려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숨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숨게 될 거라는 걸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천체 망원경을 들고 학교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제가 그린 별자리 지도와 관찰 기록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보가? 귀에 쏙쏙 박히는 조롱이 들려왔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별자리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와 수학적 좌표, 별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아이가 다가와 제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고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 앞에 선 저를 사람들이 바라봐주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터질 것 같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어쩌면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냉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요.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제 안에는 작은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별자리를 관찰하고 계산하는 일은 이제 저에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리비아 터너 교수님께서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수야, 내가 정리한 별자리 지도와 계산 기록을 학교 과학 담당 선생님께 보여줄까? 한 번쯤은 너를 다시 바라볼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또다시 무시당하면 어쩌나, 조롱거리가 되면 어쩌나. 하지만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야. 너 자신이 널 믿을 수 있느냐야. 그 말을 곱씹으며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학교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과학 담당 선생님까지 여러 명의 어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맺힌 채 저는 교수님과 함께 준비했던 별자리 관찰 노트와 계산 결과를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별의 위치를 좌표로 설명하고 움직이는 경로를 수식으로 보여주자 회의실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과학 담당 선생님은 눈을 크게 뜨고 기록을 넘겨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무언가를 메모하셨고 담임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한 거니? 진짜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학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지적장애라고 낙인 찍었던 아이가 이제는 천문학적 재능을 가진 영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니까요. 학교 측은 당혹스러워했고 일부 선생님들은 슬그머니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혹시 부모가 대신 해준 거 아니야? 속삭이는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눈빛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때 반드시 저항도 함께 온다는 걸.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쭈그려 앉아 남들 눈치만 보던 아이는 이제 별을 보고 길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반응, 아이들의 눈빛, 모든 게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 있었어요. 이전에는 무관심이었지만 이제는 경계와 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쟤 진짜야? 한국에서 뭔가 비법이라도 배운 거 아니야?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스쳐가는 친구들의 눈길, 선생님들의 미묘한 표정 하나하나가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어쩌면 제 안에 깊숙이 숨겨졌던 질문이 터져나온 걸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기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밤이면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차가울까? 아버지는 그런 저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별은 누구에게나 빛나는 거 알지? 곧 별처럼 누구에게나 빛나는 너를 알아봐 줄 날이 올 거란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저는 아직 그렇게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조그맣게 웃는 것만 봐도 내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 같아 숨고 싶었어요. 별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학 전시회 이후 학교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시선은 조심스러워졌고 아이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경계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일로가 있었습니다. 마일로는 학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었고 특히 과학 과목에서는 누구보다 인정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마일로가 제게 다가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너, 그 별자리 프로젝트 진짜 내가 한 거야? 그 말투는 순수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조롱이 깃든 차가운 말이었죠.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마일로는 비웃듯 웃으며 친구들에게 소근거렸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봐주나 보지. 원래 이민자 애들한테는 점수 좀 후하게 준다던데. 그 말들은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마일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들리게 중얼거렸습니다. 특별 대우 받고 좋겠네. 그냥 운 좋은 거지. 실력은 아니야. 한국 애들은 그냥 수학 문자만 외우는 거잖아. 창의력은 없어. 그 말들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숨고 싶었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 어딘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단지 특별 대우였을까? 아니야. 나는 정말로 해냈어. 밤이면 방 안에 혼자 누워 아버지와 함께 별을 보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별을 바라보며 느꼈던 경이로움, 숫자 하나하나를 풀어내던 설렘. 그것은 어느 나라 출신이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나를 바꿔야 할 게 아니라 나를 믿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결국 마일로는 더 이상 뒷말로만 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해마다 열리는 청소년 과학 토론회가 있었고 이번 주제는 우주 탐사의 미래였습니다. 마일로는 주저없이 참가 신청을 했고 선생님들은 저에게도 참가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또다시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공포.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참가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토론회 당일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부모들, 지역 언론까지 취재를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저는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마일로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마일로는 먼저 공격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주 탐사는 대규모 예산과 자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는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이나 대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명백히 저를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순간 강당 안에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사회자가 제게 발언을 넘겼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별은 국경을 가르지 않습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독창적인 기술과 인내로 우주를 향해 도전해왔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도 하늘을 향한 꿈은 그 크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일로는 당황한 듯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위성 발사 사례, 우주과학 분야에서의 성과를 짧고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별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별을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마일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싸워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걸요. 토론회가 끝난 후 강당을 나오는데 마일로가 뒤따라와 서 있었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던 그는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정말 똑똑하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승리의 기쁨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깊은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별을 사랑한 게 아니야. 세상의 인정이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별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던 그 순간 아버지와 함께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느꼈던 경이로움. 그 감정을 지키는 것이 진짜 제 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를 정의하려 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똑똑하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기준에도 맞출 필요가 없어. 나는 나 자신으로 빛날 거야.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집 뒤뜰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별들을 공부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나와 같은 아이들을 찾아서 그 아이들이 편견에 꺾이지 않도록 길을 밝혀줄 거야. 그 순간 별빛이 더 또렷하게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심은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께 부탁드려 지역대학에서 열리는 청소년 천문학 캠프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모두 영어로 작성해야 했고 인터뷰도 영어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생각조차 못했을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버지가 늘 해주시던 그 말이 이제 제 안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지원서를 쓰는 동안 수십 번 고쳤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는 밤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인터뷰 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심사위원들은 모두 엄격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숨을 쉬고 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별을 처음 사랑하게 된 이야기,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본 겨울 별자리, 미국에 와서도 변하지 않은 꿈에 대해서요. 말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만은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소년 천문학 캠프 참가자 중 처음으로 한국계 이민자 아이가 포함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때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따라 나아가면 길은 스스로 열린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별빛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천문학 캠프를 마친 뒤 저는 한 가지 더 큰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사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우주 탐사 경진대회.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만 모여
미래 우주 탐사 계획을 주제로 발표하고 경쟁하는 자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아직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데 괜찮겠어? 미국 아이들은 이미 과학 캠프도 여러 번 다녀왔을 텐데 그 말들에 움츠러들 뻔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내가 가진 걸 다 보여줄 거야. 주제는 차세대 우주 거주지 설계였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건축인 한옥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적은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우주 거주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였지만 저는 밤을 새워 도면을 그리고 수십 번 발표 연습을 하며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 수백 명의 참가자와 심사위원 앞에서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또박또박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우주 거주지는 전통 한옥의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정된 에너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 그것이야말로 우주 탐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제 발음이 어색해서 사람들이 갸웃거렸지만 곧 모두가 제 아이디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강당하는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은 무대 위로 올라와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은 언어를 넘어서 아이디어로 세상을 설득했어요. 진정한 과학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모든 두려움, 외로움, 상처가 별빛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1등은 바로 이지수, 특수학급에서 바보라 불리던 그 아이가 나사 청소년 우주 탐사 경진대회 1등을 차지한 겁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지역 신문, 방송, 그리고 한국에서도 저의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들여다보던 조그만 망원경 속 별들이었습니다. 나사 대회 이후 제 인생은 놀라운 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수학급에 배정했던 학교는 공식 사과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이중언어 학생들의 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6살 MIT에 조기 입학해 천체물리학을 전공하며 진짜 별을 향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언제나 작은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가진 빛은 절대 언어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보다 어린 시절에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별을 사랑했던 조용한 아이, 낯선 땅에서 바보 취급을 받았던 아이, 그리고 결국 자신만의 빛을 찾아낸 아이. 돌아보면 저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두려워했고 흔들렸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마음을 지킨 건 그 모든 불안과 상처를 껴안고 별을 바라보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진짜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별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던 작은 아이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고 빛을 찾은 이야기.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아이들이 별을 올려다보며 꿈을 꾸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별들이 모이면 언젠가 세상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거라고.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들어 바라볼 용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히 천천히 제 별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별을 보고 있나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머리 위에는 별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또는 우리 스스로조차 자신을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별은 기다립니다.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어 빛을 따라 걸어가기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